안녕하십니까, 계용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뭔지, 전반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는 이제 오픈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강좌인 CCNP 라우트 강의에 들어가는 내용을 일부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픈 강좌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다뤄줄 내용은요, 라우팅 프로토콜의 뭐 일반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IP 패킷이 넘어가는 과정들, 이 정도에 대해서 오픈 강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그 강좌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팅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라우터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라우터가 하는 기능이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녀석은 IP 패킷을 포워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IP 패킷을 포워딩하는 장비인데, IP 패킷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우리 삶에서 뭐 택배라든지 이런 거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라우터가 전달하는 IP 패킷도 발신지 주소와 그 다음에 목적지 주소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그 IP 패킷이 들어있는 목적지 주소를 바탕으로 해서 IP 패킷을 포워딩하는 장비고, 이 IP 패킷을 포워딩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통칭해서 라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라우터 안에 IP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자기 라우터 안에 네트워크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지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관리자가 스태틱하게 넣어준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다이나믹 라우팅, 즉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그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하고, CCNP의 라우터라는 시험을 보시면은 이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하고 이야기를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꽤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CCNP를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터라는 시험 과목이 하나 있죠. 그래서 라우터가 어떻게 다른 라우터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지도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과정이 그 라우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데, CCNA에서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CCNA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살펴봤다고 보시면 돼요. CCNA에서는. 그래서 요 랜에 관련돼서는 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도 살펴봤고, VLAN 개념도 살펴봤고 그랬죠. CCNA에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뭐 본지사 간에 연결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라우팅 프로토콜 해가지고 립도 살펴봤고, EIGRP도 살펴봤고, OSPF도 살펴봤습니다. 물론 심도 있게 살펴보진 않았어요. 뭐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는 게 CCNA의 목적이기 때문에 CCNA에서는 이 정도의 바운더리 내에서 지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랜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부분이 처리가 됐고요. 라우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하나의 어떤 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을 CCN에 살펴봤는데, 그 지식이 심도가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CCNP에서는 이쪽 기술만, 이 부분만 띄어내서 스위치라는 과목으로 하나 나오고, 그래서 뭐 스펙트리라든지 VLAN 엔진은 이런 개념들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라는 과정에서는 요 라우팅 프로토콜 OSPF, EIGRP, 그 다음에 CCNP 라우트에서는 요 부분도 다뤄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BGP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CCNP에서는 이제 이 부분까지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CCNP 시험을 보면은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제 다루게 되죠. CCNA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다뤘었는데, CCNP는 요 BGP라든지, 그 다음에 요 라우팅 프로토콜 간의 어떤 상관관계, 재분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 CCNP에도 살펴보기 때문에 CCNP는 CCNA에 비해서 난이도가 제법 높아요. 난이도가 제법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CCNA는 이렇게 덤프로 따도 외우면은 외워지는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보면은 덤프를 보면은 그냥 단답형, 단주제, 기본적인 딱딱 떨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면은 되기는 하지만은 CCNP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를 하는 방식 가지고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령 암기를 한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CCNP 이후 단계에서는 제법 이해력도 공부량도 많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자격증만 딴다든지 이런 거는 참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프로세스 단계를 밟아가지고 명확하게 공부를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CCNP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지게 되겠지만은 기업이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 IT 네트워크 환경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벤더의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EIGRP 같은 거를 EIGRP를 보면은요, 얘는 기본적으로 시스코 장비에서만 돌아가요. 시스코 장비에서만 EIGRP가 세팅이 됩니다. 물론 이제 2013년경에 시스코가 EIGRP를 RFC로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EIGRP를 시스코 벤더가 아닌 다른 벤더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벤더의 호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IT 스텝에 익숙한 정도, 그 다음에 컨버전스의 속도, 예를 들면 EIGRP가 기본적으로 컨버전 속도가 제일 빠르죠. 컨버전 속도가 제일 빠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하고 물린다든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는데 두 개 이상의 어떤 리던던시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연결된다면 BGP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크게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라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나눠지죠.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전체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을 합니다. 이게 디스턴스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CCNP 라우트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는 기본적으로 라우터가 자기한테 연결된 다른 라우터하고요, 자기의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터는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라우터만 알아요. 그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붙은 라우터 뒤에 누가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반면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링크 스테이트는 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누구고 그 뒤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이제 링크 스테이트가 더 정확하죠. 자, 디스턴스 벡터는 처음에 전체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하고요, 주기적으로 이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을 합니다. 토폴로지에 변화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죠. 그리고 디스턴스 벡터는 컨버전스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라우팅 룹이 발생하는 경우에 라우팅 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라우팅 룹을 발생하기 위해서 제 강의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라우팅 룹을 릭 같은 경우에는 맥스 카운트를 16으로 한다든지 해서 맥스 리밋을 지정한다든지 포이즌 리버스 이런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우트 포이즈닝, 포이즌 리버스 해가지고 이 디스턴스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룹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룹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립의 이제 디스턴스 벡터의 한계 중에 하나가 컨버전 타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를 에도 불구하고 EIGRP도 디스턴스 벡터에 분류를 해놨습니다만은 EIGRP는 사실 어드밴스드 디스턴스 벡터라는 하이브리드 라우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얘는 디스턴스 벡터하고 링크 스테이트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디스턴스 벡터는 네이버라는 관계를 맺지 않는데 EIGRP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SPF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로 패킷을 주고받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이버 관계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EIGRP는 일종의 디스턴스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로 패킷을 교환하고 네이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EIGRP는 디스턴스 벡터에 해놨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 구성하는 방식이 디스턴스 벡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EIGRP하고 얘기를 했고요. 네이버를 맺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링크 스테이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EIGRP는 사실 디스턴스하고 링크 스테이트가 다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는 이 R3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장애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네트워크가 장애나면서 R3는 10.1.4.0으로 가는 네트워크를 이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장애나는데 R2가 보내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니까 R2는 10.1.4.0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얘가 이쪽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디스턴스 벡터는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면은 루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루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턴스 벡터에 많은 그런 룹을 제거하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룹입니다. 룹. 반면에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은요, 갔던 데를 또 가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가면은요, 가장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링크 스테이트가 바로 그래요. 링크 스테이트 자체는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우터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된 라우터 뒤쪽에 어떠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 이미 알고서는 경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요,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굉장히 이제 정밀합니다.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각각의 라우터가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는 각각의 라우터가 LSA라는 지도를 구성하는 작은 정보들을 만듭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이 각각의 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조각들을 만들어요. 라우터가 각각의 조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전부 합치면은 전체 지도가 나오는 것처럼 라우터들도 자기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도 조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공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이버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플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된 사항만 업데이트하는 게 바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OSPF나 ISIS 같은 것들이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링크 스테이트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CCNP 라우터에서는 패스 벡터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BGP에 해당이 됩니다. BGP는 네트워크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 하나의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많은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벡터 BG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정보를 주고받으면 단순히 그 네트워크 정보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네트워크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해서 네트워크 그 길 정보를 받는데 이 길이 상태가 어떠며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뭐 도로가 아스팔트냐 시멘트냐 뭐 등등등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GP는요 네트워크를 그 패키지 전달되는 경로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값을 가지고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GP는 보통 인터넷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히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해서 EGP라고 얘기합니다.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사이에 사용이 된다 해가지고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는 디스턴스 벡터냐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냐 그 다음에 패스 벡터냐 그래서 CCNA에서는 패스 벡터라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CCNP 라우트에 가면서 BGP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BGP는 암기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BGP 같은 거를 특히 패스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라우팅을 공부할 때 특히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패킷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A 지점부터 B 지점으로 흘러갈 때 이게 어떻게 지나갈 건지 예측을 하고 과연 내 의도대로 지나가는지, 그리고 이게 내 의도대로 지나가지 않으면 어디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트래픽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나가는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우팅에서는. 그래서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지나가는 경로들이 다르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네트워크의 종류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그 기술에 따라서 트래픽이 전달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라우팅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종류의 트래픽이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이 라우팅 공부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우팅 네트워크에서 라우팅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들이 어떻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전달되는데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되고 그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이 되며 어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달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 라우팅 프로토콜의 공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플로우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딱 정해진 겁니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데스티네이션 뭐 10.1.1, 10.1.2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비디오 서버라고 그래가지고 트래픽 플로우가 두 개 발생하네요. 지금 보니까 트래픽 플로우가 이거 하나하나를 일종의 플로우로 보시면 트래픽이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래픽이 흘러가는 흐름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10.1로 가는 거고 하나는 10.2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출발지하고 목적지 간에 하나의 어떤 플로우가 만들어집니다. 각각 출발지하고 목적지마다 하나의 플로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유니캐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캐스트는 이런 비디오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면 비디오 서버도 굉장히 많이 늘어야 돼요. 이걸 이제 특히 스트리밍 서버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유니캐스트는 출발지도 명확하고 하나고 목적지도 하나인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유니캐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브로드캐스트는 목적지가 보통 2호로 끝나게 됩니다만은 출발지는 하나고요. 목적지는 특정한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입니다. 특정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예요. 특정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가 바로 브로드캐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어떤 호스트를 특정한 호스트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호스트로 전달할 때 브로드캐스트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이제 IPTV에 사용을 해요. IPTV.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뭐 KBS를 보는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용자하고 이 사용자는 KBS를 봐요. 그러면 이 멀티캐스트는 이렇게 그 채널을 보는 사용자한테만 트래픽을 갑니다. 이 사용자는 KBS를 안 봐요. 그럼 이 사용자한테는 트래픽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캐스트 자체는 이런 IPTV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 멀티캐스트는 제한된 브로드캐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브로드캐스트는 나는 안 받을래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든 호스트는 브로드캐스트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오면은. 근데 멀티캐스트는 이 호스트들 중에 자기가 그 트래픽을 받겠다고 밝혀요. 그러면 그 호스트한테만 가는 게 멀티캐스트고 바로 IPTV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바꾸면은 이 멀티캐스트 주소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셋탑박스의 채널을 바꾸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셋탑박스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트래픽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멀티캐스트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애니캐스트는 제가 그
IPv6 과정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인데 뭐 기본적으로 동일한 IP를 여러 군데다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버 A하고 서버 B가 주소가 똑같아요. 그럼 R1이 이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면요,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니캐스트는 그냥 일반적인 IP인데 여러 호스트가 동시에 가져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보내면 누구한테 보내느냐?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녀석하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캐스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IPv6에서 새롭게 도입이 된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종류들이 있는데, 네트워크 종류는 이렇게 라우터하고 라우터가 바로 연결된 포인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위치 같이 연결된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CCNA에서 다룹니다만은 프레임 릴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양새는 이 이더넷 네트워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더넷 네트워크를 특히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특히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 하나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여러 개의 노드가 액세스하기 때문에 이걸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 릴레이도 기본적으로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예요. 근데 얘는 브로드캐스트가 지원이 되고요, 얘는 브로드캐스트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non 브로드캐스트 멀티 액세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프레임 릴레이나 이런 거를 NBM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NBMA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좀 복잡해요. 뭐 EIGRP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OSPF 같은 경우에는 이 NBMA 네트워크에서 OSPF나 이런 걸 돌릴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NBMA를 이제 실제로 프레임 릴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NBMA 네트워크에서 OSPF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주의해서 공부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뭐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 자체를 아주 뎁스 있게 강의하진 않고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러프하게 개괄적으로 강의하는 데 목적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그냥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 온라인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오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